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이번 주가 여름 휴가 최성수기 시즌입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식욕도 없다 하시는 분들, 일상생활에 지장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휴가를 안 가셨다면은 이제 떠날 휴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또 휴가지에서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나긴 여름 버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맨도 함께하겠습니다. 그 옆에 항상 좀 든든한 투자 지원군 저희가 돼드릴게요. 부동산 편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부동산 편 저희 지금부터 문 열겠습니다. 전화와 게시판도 지금부터 저희 열어둡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편리하게 또 도와드리는데요. 서울 전화 2128-8548로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SNS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른 시간 내도 확인해서 만족스러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화요일의 머니매니저, 네,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너무 더워서 좀 지치실 줄 알았는데 더 네. 활기차지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에. 활기를 내야죠. 힘을. 네네네. 그 여름 이제 휴가 떠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네. 다녀오셔가지고서는 조금 더 기력 내시면서 네, 일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지금까지 네, 보냈던 휴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우리나라 휴가는 굉장히 짧죠. 짧죠. 짧다 보니까 휴가를 갔다 와서 멍 때리기가 주 업무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휴가 그래서 효율증. 휴가 가서 네.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좀 보고 느껴야 되다 보니까 여기 계획만 무성하고 가서는 실제 고생만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더위를 한껏 더 먹고 와가지고 멍 때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네. 사실 유럽이나 외국처럼 좀 한 뭐 보름, 뭐 한 달 30일, 정도 이렇게 한 좀 달, 네. 휴가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였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네네. 왜 없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 특별히 휴가철이라고 해서 휴가를 가는 것보다 그냥 여유 있을 때?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따지고요. 아, 맞아요. 아이들하고 요즘 그냥 그래요. 선뜻 네네. 놀러 한번 가자, 네. 떠나자 이렇게 해서 저녁 늦게라도 그냥 훌쩍 떠나서 네. 하루 이틀을 이렇게 보내고 오는 휴가지로 가장 좋은 게 고향집이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고향 음식들 먹고 네.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일선으로 돌아와서 활력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고향집이라고 휴가죠. 생각을 합니다. 네. 고향집 안 가세요? 좀 한번 다녀오세요? 얼마 전에 네, 좀 네. 잠깐 갔다 왔고요.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 휴가철 겸 이렇게 좀 약간 시간 남을 때 고향집에 어머니 방문해서, 부모님들 뵈러 네. 이렇게 갈 계획을 잡고 네, 있습니다. 저도 번개 휴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정을 네네네. 짜고 움직이는 것보다 어디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1박 2일로도 네네. 갔다 오는 걸 좋아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공부 많이 하고 네네네. 네, 좀 계획하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세미나 일정 또 이번 주 안내 도와드리고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네네. 대표님. 네, 저희가 다음 주 네, 수요일 날 달서구 이번 주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네. 저희가 대구 달서구에서 세미나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경주에서 네. 저번 주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 주도 주 3회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노원, 네. 그 다음에 안산, 네. 그 다음에 홍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대구, 달서구, 그 다음에 경주,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네. 의정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휴가를 못 가시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네요. 그렇죠? 주 3회 네네네. 이렇게 지역을 다도시니까, 네. 네. 저 투자자분들도 만나시면서 지역 음식 드시면서 또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네. 네네네. 더우신데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멀리 가네요. 네. 대구와 경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의정부까지 이렇게 코스로 도는데요. 지역
지역에 계신 분들 혼자 궁금하셨던 부동산 관련된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시다면 풀어주세요. 세미나장에 달려오시면 꼼꼼하게 많은 정보 드릴 거니까요. 송병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멀리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은 지역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구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도 한번 살짝 좀 봤던 것 네, 같은데. 네, 대구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소폭이지만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있어서 네. 대구를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보통 지방은 최근에 많이 주춤하잖아요. 대구는 좀 다른가 봐요. 대구는 지금 인구가 248만 정도 인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인구 대비 주거지 형태 또한 산업 형태가 조금 오래된 주거지 형태와 산업군도 과거 산업군이라는 게 조금 단점이 아닌 단점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는 대구 자체의 주거지 형태를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해서 네, 네.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로 바꾸겠다. 스마트 시티. 네네. 네. 그다음에 산업군 자체도 좀 오래된 1차 산업, 2차 산업, 특히나 2차 산업, 3차 산업 규모가 강하게 있는데 네. 이거를 4차 산업군으로 바꿔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더 이상 대구를 올드하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저번 주에 말했던 노원구 일대가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네. 1,420만 원 정도라고 그 정도 얘기했죠. 시세가. 네. 수성구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아파트도 있고요. 수성구. 네. 수성구가 대구에 그 이하도 있지만 평균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1,220만 원에서 1,250만 원 네, 정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1,400, 1,500, 1,600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뛰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수성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네.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분양이 지금 현재 기준 2018년 지금 중간 기점을 보더라도 네.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니까 대구의 불패시나 이어갈까 이러면서 기사도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하반기 분양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대구 전반적으로 보면 네. 달서구가 한 850만 원 선이고요. 중간 아파트 네, 평균가가. 그다음에 달성군이 한 760만 원 선의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 구조로 봤을 때 지금 대구 자체적으로 지금 서쪽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서쪽으로 축이 네. 이동이 돼서 그래서 달성군 일대의 공업지 형태와 아파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달성군,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가고 이 주변이 지금 땅 가격이 막 자고 나면 오를 정도로 그래요?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대구 자체 내의 서쪽 방향으로 공업지 형태를 끼고 있던 지역들이 네. 이 지역들이 이제 산업군들이 바뀌면서 4차 산업군으로 바뀌면서 네. 이 지역 자체 내에 이렇게 큰 넓이 과거의 굴뚝 형태, 쇠 깎고 먼지 나고 이런 산업 형태가 4차 산업군으로 바뀌면서 좀 협소해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업 자체가 협소해지는 게 아니라 건물의 시장이 좀 협소해진다. 그만큼 이 땅의 기운, 네. 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이 그동안에 땅을 넓게 차지하고 들어가던 건물들이 높게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면적은 더 적게 차지하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대구의 서쪽이 굉장히 커져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네네. 수성구가 1,200만 원 중반대를 달리고 있다면 중간 아파트대를 네. 지금 이쪽 달서구 일대로는 지금 1,000만 원대를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년, 2년 조금 시간만 더 하게 되면 갭이 좁아지겠네요. 이제는 1,000만 원대를 주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 시장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대구에 가면 지금 대구의 장년층들 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막 취직을 앞두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 6명, 많게는 7명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추세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물론 일자리는 있지만 추가적인 일자리가 안 나오면서 젊은 층들, 청년층들이 들어갈 원하는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중심부로 오래된 건물의 시장들. 네,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은 또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하면서 새 집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쇠집. 대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대구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 신개발 시장, 그다음에 산업군의 변동, 네.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 젊어지는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젊은 층들이 다시 유입이 되게 귀향 네, 혹은 네. 머무르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어가기 이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구의 건물의 시장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이나 그렇죠. 지금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네.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게 대구, 부산, 세종이거든요.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는 얘기를 들어봐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혹시 네. 시청자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자료화면을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네. 온도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요. 그 다음에 환기도 다 시킬 수 있는 구조. 네, 밖에서 집 안에. 그렇죠. 네. 불이 꺼졌는지 들어왔는지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 그냥 택배를 받는 것도 네. 무인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세종은 굉장히 많이 가 있는 이런 이미, 상태고요. 네. 부산도 지금 명지지구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있네요. 그래서 네. 좀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보입니다. 부산도 보니까 혁신산업 생태계 도시 있고 친환경, 네, 특화 도시 그리고 상상현실이 되는 도시 이렇게 있는데 가장 발전이 된 거는 세종시고 네네네. 여기에 대구도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래서 뭐 교통 지금 안전? 후발주자 개념으로 후발주자 지금 움직이고 개념으로. 있지만 네. 지금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대구도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마 대구에서 뭐 일자리가 없어 이러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셨던 분들은 네, 네네네.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한참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맞습니다. 더 네네네. 일자리가 좋아질 것 거기다가 같아서. 스마트 시티라는 건 거의 범죄 제로 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디에서도 다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사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네. 어떤 CCTV나 여러 가지 컨트롤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네.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살기 좋아지는 많이 이런 달라질 형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구가. 그렇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조금 덜 더우면 참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여름이 워낙에 네네. 뜨거워서 대구가. 네. 대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다 더워서요. 펄펄 끓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가 개띠 맞아요. 해죠. 네. 그러죠. 뭐 황금 개띠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옛 문헌에도 보면 개띠 해는 좀 덥다. 더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 견자나 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게 태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맞네요. 상부사를 연구해 보면 네. 개는 태양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네. 개띠 해는 좀 덥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대구는 분지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더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여기다가 스마트 시티가 되면 좀 더 시원해질 수도 있겠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네, 날씨 관련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네네. 네, 앞으로 나날이도 발전해가는 스마트 계획 도시죠. 네, 대구의 변화 움직임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의 많이 받잖아요, 대표님. 네네네. 네, 대표적으로 또 떠오르는 데가 의정부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의정부입니다. 네, 의정부는 거의 60년 가까이 미군이 주도하면서 발전 기조를 좀 잘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미 미군이 지금 주둔하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땅이지만 미군 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렇죠. 수용을 네. 해서 네.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네. 땅을 기부하고요. 국방부에서는 명의를 미군으로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땅 자체가 미국이 땅이라고. 가져간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정부가 지금 상당수의 미군구 약 8곳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의정부에. 네. 이곳을 반환을 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8곳이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전체 땅 규모로 보면 네. 653만 평 정도 네, 네. 전체 교주로 잡으면 여의도가 80만 평 정도니까 여의도의 약 8배 이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크네요.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몰랐어요. 그 이 중에 정도였어요. 반절이 네. 의정부에 이렇게 미군들이 아. 들어가 있는 이런 네,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미군이 의정부 땅의 약 300만 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유하고 이런 있다. 땅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 땅을 반환을 하면서 네. 이 주변으로 인해서 어떤 발전 기조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곳에 단순하게 그 어떤 반환만 하는 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문화, 행정, 의료, 관광 시설들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발전되고 있고 네. 주거지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의정부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커진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저희가 잠깐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반환 기지고, 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반환 예정된 기지예요. 네, 네네네네. 보면은 뭐 이쪽에 캠프 에세이홈, 뭐 캠프 카이 이런 쪽은 다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네네. 이쪽도 다 이제 들어가겠네요. 반환 예정 기지로. 지금 노란 네. 곳도 거의 지금 확정이 반환이 끝난 높네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도? 실제로 지금 전부 다 8곳이 다 반환이 다 이루어졌고요. 네네. 그래서 이곳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을 강하게 이렇게 늦게 되면 실제로 엄청 좋아지겠죠. 네.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교통 호재까지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7호선과 8호선이 네. 물론 7호선은 물 건너갔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논의 자체가 지금 못 할 약간- 수밖에 없는 이런 아, 구조. 7호선은. 그래서 사업 타당성에서 제외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랬군요. 아직 네. 8호선이 남아 있습니다. 네. 8호선이 지금 저쪽 미사지구죠. 네. 미사 다산 그 위에 별내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2km 정도만 더 연결하게 되면 이쪽 별내 의정부 쪽으로 해서 별내로 네.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해서 별내 다산 신도시 그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네네네. 바로 연결이 되면은, 네. 지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이렇게 누르고 네. 있던 땅들이 네.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되면서 특히나 이제 의정부 일대로 해서 개발이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네. 물론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첫 번째는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인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상권이 좀 침체됐다. 네. 죽었다.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이 땅들이 다시 우리 손으로 들어오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문화, 행정, 의료, 관광이 들어가면서 정말 명품 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네. 부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네. 일시에 공급돼서 일시에 아. 그 주변에 뭐가 많이 공급되죠? 뭐 거주지, 건물들, 특히나 네. 주거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이런 구조죠. 넓어지겠죠. 그래서 네. 그 위에 또 양주까지 더 붙여서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의정부를 지적 경계면을 살짝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의정부 구도심이 있다면 네. 밀락지구, 그 다음에 고산지구 이렇게 해서 이 일대에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요. 자, 표시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구조고, 바로 위에 보시면 양주가 있죠. 양주 고도심은 이 앞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주변을 보면 양주에 이렇게 옥정지구, 그 다음에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가 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 이미 지금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입주가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인구가 44만,
그다음에 양주 인구가 21만이 조금 넘거든요. 그 이후에 포천과 동두천을 잡으면 한 20만 정도 네, 추가를 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만 정도 인구가 지금 자랑할 수 있다. 네. 의정부만 봤을 때는 한 44만 정도. 가장 많네요. 그런데 네. 이 주변에 지금 공급되는 주거지 양 구조로 봤을 때는 100만 도시 정도는 돼야 되는 이런 구조지 공급이 않나. 조금 더 많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공간은 협소한 곳에 네. 지금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미군이 반환된 토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짧게 봐서는 한 4년에서 5년까지는 네. 주거지 시장이 좀 공급량이 굉장히 과잉 시대다. 길게 보면 7년에서 10년까지는 공급량이 굉장히 과잉 시대다. 네. 그래서 의정부 자체로는 지금 잠깐 힘 빠질 수 있지만 네. 구도심권으로 지금 이미 곧 교통편이 굉장히 편한 곳 같은 경우는 상권과 네. 함께 주거지 시장도 굉장히 호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도시 그래서 신개발 신규 아파트 단지 대단위가 들어서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의 시장이 잠깐 전월세 세입자를 못 구하는 혹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시장, 의정부가요? 조정 시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자체적으로 양주 시내권 안에 그다음에 의정부 시내권 안에 전철 네. 교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기존의 상권이 형성돼 있는 이 시장만큼은 더욱더 커지겠어요. 불난집에 네. 휘발유 불려서 부채질까지 하는 이런 상태다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의정부 시내권에는 활기를 더 띨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8호선이라는 또 교통문제가 남아있고 7호선 때문에 약간 좀 실망스러우실 네네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쪽에 있는 지자체 의원들도 지금 8호선을 으쌰으쌰해서 별내에서 조금만 실제로 지하를 둔다든가 네. 아니면 살짝 위에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사지구에서 다산지구, 다산지구에서 별내지구로 쭉 연결되는 그래서 의정부, 구리 이쪽 하남까지 맞지. 이어지는 네. 이런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7호선도 한 번 정도는 더 논의를 해봐야지 트라이 않느냐. 해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경기 북부권에 네. 특히나 거의 포천까지 봤을 때는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거든요. 네, 네. 100만에 가까운 인구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그 지역을 합치니까 인구가 꽤 되네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크네요. 네. 이렇게 막 의정부시 양주시 해서 막 2, 30km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붙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지도상으로만 물론 단순한 논리지만 네. 직선거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의정부 시청에서 양주시까지 5km밖에 안 되고요. 양주시에서 시로 지금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런 구조로 중심부로 딱 집었을 때 또 5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양주시에서 신도시가 들어오는 양주 까지 봤을 때 한 네. 10km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동두천까지 봤을 때도 20km 내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도시철도를 확장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활력과 함께 얼마나 편하실까요? 또. 그럼요. 주거지 형태의 그러면, 어떤 네. 도움이 많이 될 수 그럼요. 있겠죠. 네. 그래서 꼭 전철이 생겨서 아파트가 올려가는 이런 구조를 떠나서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삶의 요건이 굉장히 질을 좀 높이려면. 부드러워질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녹지공간도 굉장히 좋고 공기도 맑고 네. 이런 데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빠질 수 교통을 편해야 있다면 하니까. 그럼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고요. 네. 지금 방송에서 몇 년 전부터 20평대, 25평대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신혼부부들? 아니죠.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다 높으니까, 보니까 네. 작은 평수를 작는 거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돈에 여유만 있다면 신혼부부들도 40평, 50평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싸니까, 네. 20평대, 25평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네. 그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
라고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서울에는 작은 평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관리비나 네. 또는 매매했을 경우에 좀 저렴한 가격대 전월세를 선택하더라도 부담이 덜하니까. 부담이 덜하는 이런 저렴한 아파트를 선택한 건데 네. 젊은 사람들이 교통편이 굉장히 의정부 쪽으로나 양주 쪽으로 편하다면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40평, 50평대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대로 중간 아파트가 840만 원 정도. 굉장히 그래서 저렴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달서구 정도. 그 정도. 예, 딱 아파트 그 가격 정도네요.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수도권이니까. 편하겠죠. 네. 실제로 30평 해봤자 3억이 안 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실제로 40평, 50평대라고 하더라도 네. 가격대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갭 차이가 네. 가격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전세 갭 차이가 아니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마트 시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구조고 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의정부에 이렇게 밑으로 제가 처음에 표시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군까지 함께 들어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교통편만 조금만 해소된다면 아쉬운 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의 바람까지 담아서 의정부까지 네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좀 들으시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도 궁금한 점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장으로 오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표님, 세미나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네. 네. 저희가 저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 네. 주 3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 더운 여름에 열기를 다해서 한번 세미나 해볼 계획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내일이죠.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제 대구 쪽으로 가거든요. 네. 대구 달서구에서 세미나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네. 저희가 경주 용강동에 있는 동부 이끌림 모델하우스에서 세미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경주 쪽도 지금 많이 힘이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 앞쪽에서 포항 쪽에서 자꾸 지진이 나다 보니까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산업군들이 좀 안 움직이는 이런 구조고요. 실제로 여름 휴가철 때 경주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네. 경주 쪽은 경주를 벗어난 지역들의 어떤 그 소풍이 아니고 뭐죠? 네. 계절마다 다니는 네. 견학식으로 다니는 걸 갑자기 수련회 수학여행이요? 네, 수학여행이죠. 네네. 수학여행지로 많이 이렇게 각광받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이죠. 저도 네. 어렸을 때 경주 쪽으로 이렇게 수학여행 갔던 기억도 다 있습니다. 갔죠, 한 번씩은. 네네. 네. 경주가 관광으로는 진짜 1번이거든요. 관광 1번지.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세미나 오시면 네. 경주의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정확히 한번 저희가 짚어드릴 거니까 네. 한번 관심 있게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의정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의정부 말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세미나에 가면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네. 그래서 의정부 쪽으로 한번 더 세미나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경주는 자세하게 못 봐드렸는데, 경주도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세미나가 열리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의정부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도 많으시다고 하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 분씩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더운데 좀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아직 안 갔습니다. 못 가셨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 휴가예요. 내일부터 휴가 가세요? 네. 네, 어디 가세요, 시청자님? 그냥 고향에 다녀오려고요. 고향 제일 좋죠, 뭐. 네, 네. 잘 다녀오시고, 네. 또 궁금증 풀고 가시면 더 시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구로구 네. 고척동에 있는 네. 고척 산업용품 종합상가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하나, 사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직 안 사셨어요?
네네. 아, 네네. 그리고 네. 이거를 저희 부모님이 한 25년 이상 됐을 거예요. 네. 그 이전에 사신 게 하나 있어서 아마 그러면 지금쯤 하나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 거는 언제쯤 팔아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좀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네. 네, 두 가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네. 기존의 부모님이 갖고 있던 거는 팔지 마시고 갖고 가셔라. 여기가 네네.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위치상으로 너무 좋고요. 네. 그쪽 스카이 아파트가 스카이 돔장이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덜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빌라 형태들을 띠고 있는 데가 곧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재개발 시장으로 금방 들어갑니다. 여기가요. 네. 네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하나를 더 사는 게 어떨까요? 라는 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호가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걸 가져가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를 더 사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만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부동산 용어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이 오래전에 사신 거고, 네네네. 네, 오래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부터 그 앞에 부지가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때 당시에 추천을 해드린 건데, 네네네. 오랜 시간이 흘렀길래, 이제는 그러면 이제 곧 뭔가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도 안 됐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겠더라고요, 이게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하나 정도 지금 사면, 네네. 단기간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좀 뭔가 수익성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수익성은 여기가 굉장히 낮은 데고요. 네네. 차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를 개발 기조로 가자면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어떤 계란을 담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잘 소중하게 지키시고 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살짝 우회하시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작은 돈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맞는 기존에 있는 규모가 거에서 한번 이쪽인 것 생각해 본 같아서. 거예요. 네. 네네네. 네, 일단 투자 자금 여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혹시 또 찾아보시고 그게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모님 또 고향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네, 들고 네. 계시는 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 쭉 꾸준히 홀딩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께. 네, 잘 상의해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네, 휴가 잘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담 도와드리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네.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 호가가 많이 오르는 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뭐 아파트 한 채, 두 채 막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분 경쟁이 굉장히 많이 좋지가 얽히고 않아서. 설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들어가더라도 좀 시간이 끌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건폐율 용적률이나 지구 단위 변경을 좀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자금을 움직일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조금 우회를 해서 네.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듯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다른 지역에 대비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는 빌라도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쪽으로. 어떤 교통 호재가 조금 주변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래요? 이런 수익률이 낮은 건물에다 자금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 물론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차익 반등은 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적은 돈이지만 차익 반등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 지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다른 쪽으로 살짝 우회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시기 전에 저희한테 또 전화를 주셨으니까 조금 더 생각 네. 다양하게 넓혀서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장님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연결되셨어요, 수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제가 네. 저기 미아 SK 43평형 보유 중인데요. 네, 네. 이게 전세 만기가 내년 이맘때. 내년 전세 만기 되세요?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지금 부천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부천에 사시는데,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거 매도를 하고 하고 부천 요즘 마땅하지가 않고 살 때가 집도 그쵸. 너무 네. 낡아 있어요 여기도요. 아, 지금 사시는 쪽도요. 네. 네, 네. 그래서 부천이나 강명 쪽으로. 강릉이요? 광명. 네, 광명. 네, 네. 부천, 광명, 시흥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네, 네. 예,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내년 정도에 일단은 계획을 잡으시려고 저희한테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살펴볼게요. 예, 매도는 네. 내년이 기한이니까 그때 하고 네. 사는 거는 올가을이나 내년 봄이나 좀 빨리 물색해 잡을까 주셔야 아니면 되니까. 관망을 더 하고 있어야 되나 네.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라인을 조금 정해 놓으셨어요. 부천, 광명, 시흥 이쪽으로. 네. 예, 이거 예. 팔아서 옮기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04년, 5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진 건물로 알고 있고요. 세대 기준으로 잡으면 약 한 4,000세대가 좀 안 되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이 신설선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격대가 좀 올랐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솔샘역 쪽에 지금 있는 아파트거든요. 지금 아파트 가격대로 보면 중간 가격대가 한 1,300만 원 선, 가격대도 저렴하죠. 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게 이 바로 옆으로 보면 미아역, 사거리역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 정비 촉진구역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이 막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좀 못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재정비 촉진이 이루어지면서 단기적 이주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또 분산돼서 흩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팔고 가는 건 맞지 않다. 예, 전세를 주시고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그냥 나는 살기 좋은데 그래서 아파트값 오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경기도권으로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이걸 팔고 경기도권으로 그냥 한번 투자 목적으로 또 한번 나가봐야겠다. 투자하실까요? 그러면 후회에 후회를 더하는 아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팔고 가지 마시고 전세 주고 나가시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기 안 좋다 그러고 약간 구름질하고 그러고 그래도 그냥 네. 네.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훨씬 낫고요. 아마 예. 그 별로 안 좋다, 구릉지다 이런 얘기는 그 지역 부동산에서 나온 얘기죠? 가끔 방송을 봐도 예 그렇게 하고 네네. 그래요.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 지금 기름동이나 미아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입주가 지금 2018, 19년도, 2020년도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대가 안 오른다?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입주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의해서 상대적 평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시장들이 새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이주민 발생에 의해서 아파트 시장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늘 제 방송 보신 분들이 혹시라도 SK 이쪽에 아파트를 사러 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질 일 없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팔지 마시고 전세 주시고 빠져가는 예.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선님 오랫동안 또 보유하고 계셨던 아파트 같은데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세요. 네, 예. 성급하게 파시지 마시고. 네, 좋은 결과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네, 그 대구인데요. 네, 네, 달성군 네, 목포면 강림리 네. 153번지. 토지 소유하고 너무- 계세요? 네네.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사신지는? 한 17년, 20년? 이거는 뭐 직접 사신 건가요? 아니면 물려받으신 건가요? 직접 샀습니다. 아, 그 당시에, 네. 네네.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거를 매입하셨을까요? 네. 그쪽에 달성군 정도 있고, 네. 달성군 쪽으로 또 이렇게 개발이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17년이나 참으셨어요, 지금 계속 들고. 네. 네, 지금은 어떤 점 봐드릴까요? 네, 그 주위에 그 개발이라든지 네. 또는 전망 같은 거. 네. 더 좀 좋아지게 봐주세요. 될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달성군 자체의 재개발 아니죠. 신개발이죠. 예. 신개발 시장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끌어졌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긴 시간 전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물론 이제 타이밍상으로는 좀 너무 빨리 들어가셨다. 쉽지. 너무 빨리 하셨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개발 기조가 신개발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때는 그 개발지의 보상 직전 혹은 보상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보상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갖고 있는 땅 자체도 도시정비사업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10여 년의 어떤 아픔과 애환을 이제 다 끌어안아 준다. 네. 네네. 그래서 땅이 정말 좋고요. 지금 현재 자연녹지 형태지만 앞으로 이곳은 주거 1종 혹은 2종, 제가 볼 때는 한 2종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땅값 오르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달성군의 아파트 2채, 3채보다는 나은 거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꼭 갖고 가시면 좋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갖고 가시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10여 년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한이. 그죠? 기한이 좀 앞으로 더 있었으면. 2, 3년만 있으면. 2, 3년? 네. 2, 3년이요? 3년만 있으면 땅값 올랐다. 아, 좋다. 아파트 2, 3채 값은 되겠다. 이렇게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자님 거의 뭐 기간은 조금 길긴 한 것 같아요. 강산이 2번 정도 변하니까 그래도 결실은 꼭 거두실 수 있으시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 더 내시면서 좀 버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 네. 바로 옆쪽으로요. 네. 저희가 아까도 잠깐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면서 저희가 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던 대구, 네. 대구에서도 달성군 그 안에서도 옥포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힘을 받나 봐요. 이미 지금 네. 입주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가 이루어지면 이 일대가 개발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 지역에 바로 옆구리 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땅값 거기에요?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땅들은 꼭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땅 위치, 지금 이 추가적으로 이렇게가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일대로 해서 도시 정비 사업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땅값 집가 상승 요인을 강하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연 녹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네. 이 앞쪽이 농림지로 보여지고요. 자연 녹지지만 앞으로 2종, 정말 좋으면 3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네, 구조이기 네. 때문에 네. 3종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2종까지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에서 2종으로 바뀌게 되면 건필 용적률이
거의 따따블로 바뀝니다. 그래서 땅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세미나장에 와서 또 후속단 얘기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아, 여기서 살고 있는데요. 네, 어디세요? 아, 여기 네, 도봉구 도봉구? 창동. 네. 예, 예. 노예도 70기 1903동인데요. 네, 네, 네. 예, 식구단지라고 네. 거기가 좀 오래됐어요. 아파트세요? 예, 예. 네, 네, 조공 아파트인데 네.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좀 팔고 다른 데로 가도 괜찮을 건가 아, 네.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요.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에서 시청자님? 거주가? 살기는 거주는 여기서 오래됐어요. 네, 네. 이 아파트에 7년. 사신 지는? 예, 한 7년. 아, 7년 정도 되셨어요? 예. 네, 이주에 대한 좀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 좀 오래돼서 네. 새 아파트로 좀 아. 가야 되나 아니면 네. 여기가 네. 또 좀 메리트가 있어서 또 그럼 팔면 안 아파트 되잖아요. 가격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 아. 또 네.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게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예. 자, 이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약 2,000세대가 좀 안 되고요. 예. 지금 아파트가 지금 지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린 노원구, 상계동 이쪽 일대가 1988년, 89년, 90년대 이때 막 들어선 데예요, 전부 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넘겨버렸죠. 예. 그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또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 저번 주였죠, 저희가. 네. 저번 주에 방송했듯이 창동 차량 사업소 개발이 또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동부간선 중량천 일대의 지하 산업이 또 이루어지면서 네. 이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벌써 그 앞쪽으로는 상계 주공 5단지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팔 게 아니라 가져가셔야 된다. 아, 가지고 있어야 네네.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업지, 그다음에 유통단지, 그다음에 주거단지가 새로운 면모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10번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개발할 그 여지 새로운 뭐 다 들어올 그런 데가 뭐 있습니까? 확정이나 뭐 계획 같은 거.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계 주공 5단지가 재건축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동 그 차량 사업소가 신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은 안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오래된 건물에 살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싸게 전세나 월세 주시고 당분간 조금 다른 쪽으로 가셔서 살다 오시는 게 현명하지 이 아파트를 팔고 나가시면 두 번 다시 못 들어오신다. 아, 지금 그런가요? 아파트 가격대도요 이미 여기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한 1,750에서 1,800만 원대. 가격대가 지금 너무- 30평대 기준으로 잡으면 5억 한 2천, 5억 한 이미 3천대. 많이 뛰었네요. 네, 많이 뛰어 있는 네네. 시장이죠. 네. 물론 이제 작은 평수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뛰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고 빠지지 마시고 전세나 월세 주고 잠깐 빠졌다 들어오시는 방향이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네네. 18단지는 어떤가요? 19단지하고 붙어 있는 18단지. 뭐 이거 팔고 19단지 가나. 아니. 네. 그곳을 적은 거 거기 하나 또 사놨거든요. 네네. 하나 더 사갖고 계셔요. 가지고 계세요? 네, 24평.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좀 괜찮을까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18단지나 19단지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19단지가 좀 더 이뻐 보입니다. 아,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또 새 아파트 가고 싶으신 저 심정도 너무 잘 이해가 가네요. 네. 하지만 지금 이거는 팔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결과 저희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기회 넘길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서울전화 0221-88-85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뿌듯하네요. 또 풀어드렸고, 네네네. 네, 공부했던 것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상담해 드리면서 네네. 네, 정말 공부가 중요한 실제로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들 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네. 살기가 좀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조금 지켜내야 불편함을 이겨내야 밝은 미래가 좀 온다. 옛 성인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단 거에 익숙하고 인생이 달콤하면 나이 먹어서 말년에 인생이 고생한다고. 쓰다고 그랬거든요. 쓰다고. 네네. 네. 그런데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잠깐 쓰지만 조금만 있으면 달콤해지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건 좀 네.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죠. 네, 네네. 달콤한 열매를 꼭 따 먹으셔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시고 또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저한테 문의 주셔봤자. 네, 정말 신중하게 부동산은 장기 투자고 워낙 또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대표님.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병헌 대표와 함께 오늘도 알찬 또 부동산 편 보내드렸습니다. 내일도 저희 더 좋은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편으로 찾아뵐 텐데요. 7시에 또 알람 맞춰 놓으시고 많이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병헌 대표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